안녕하십니까. 악성코드 분석을 하게 된 배성훈 2000년조입니다. 목차는 전적 분석, 악성코드 1, 2, 3이 있는데 1, 2는 배성훈이 발표하게 되고 3은 이찬영이 발표하게 됩니다. 정적 분석용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실험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용 에이전트 테슬라를 따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4DOA는 도스 시그니처로 실행 파일에 해당되고 마지막은 엔티헤더 offset이라고 해서 이제 주소를 나타냅니다. 이미지 엔티헤더인데 처음에 보시면 80으로 시작된 걸 볼 수 있고 머신은 CPU로 인텔 86비트가 원이 되고 넘버 오브 섹션은 3개의 섹션이 존재하고 파일이 만들어진 타임 스탬프는 20년 10월 13일 20시 25분 3초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사이즈 옵션 헤더는 2000로 32비트를 가지고 있고 케이터는 리스티스는 이제 실행이 가능한 파일인지 DLL 파일인지 알 수 있고 위에 해당하는 0x0102는 내용은 이제 실행 파일이고 32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옵션 헤더입니다. 매직은 32비트를 의미하며 이미지 베이스를 보면 exe 파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는 메모리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션 얼라이먼트는 이제 메모리 섹션 최소 단위로 00002000이 8192가 됩니다. 파일 얼라이먼트는 파일 섹션이 최소 단위로 512고 서브 시스템으로는 드라이브 파일인지 윈도우 기반 GUI인지 콘솔 기반 CUI인지 알 수 있으며 이 파일은 GUI 기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섹션 헤더는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첨부했습니다. 버추얼 어드레스는 p로드를 통해 p 파일이 메모리에 로드되고 나서에 해당되는 섹션의 RBA 값입니다. 사이즈 오브 로 데이터는 실제 사용된 크기고요. 포인트 투 로 데이터는 파일상에서 해당 섹션이 시작하는 위치, 캐릭터는 이제 섹션의 특징입니다. 이제 분석할 코드의 P입니다.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성 코드 분석용 해시입니다. 해시가 아까 그 P 분석용하고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용 툴은 dnspy, x32 디버거, 프로세스 해커입니다. x32 디버거로 이제 연 다음에 create process w라는 걸 찾아봅니다. 이게 이유는 프로세스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서 찾은 다음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을 때 실행하게 되면 아래처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고 멈춥니다. 이제 DNS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DNS 파일을 실행을 누르게 되면 브레이크의 엔트리 포인트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메인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시작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폰트 1은 이제 폰트, 폼, 버튼이라는 걸 보면 디자인을 위한 함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밑에를 찾아보게 되면 아까 이니셜라이즈 부분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밑에를 찾아보게 되면 클래스 2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DNS 파일 228번째 있고요. 보게 되면 도메인 함수와 커런트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제 앱 도메인은 메모리 내부 격리 기능을 제공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 만들어졌고 커런트 도메인은 형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데 사용되며 악성 코드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API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ssembly라고 되어 있습니다. low assembly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1, SF, JF 이런 것도 보이고 그 안에 BZXR이 들어가고 ZWRFE가 들어가고 가드가 들어가고 이제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SF, JF 이 부분을 보면 클릭하게 되면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는 내용의 그 문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BZXR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또 들어가게 되면 리소스 매니저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 클래스 1 SFJF에서 알 수 없는 문자에 대해서 비트맵 형식으로 저장한 후 형식으로 변환한 후 클래스 2 BZXR 함수로 얻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ZWRF를 들어갔으니까요. 이건 또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함수에서 비트맵의 픽셀 값을 가져옵니다. 뭐 RGB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가드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죠. 클래스 2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가드 부분은 XOR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레이 넘버 2에 보면 그 다음에 XOR을 하고 시키면서 이제 가져온 값을 복호화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전까지 작업을 통해서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 복화를 해서 앱 도메인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밑에 로우 어셈블리를 보면 4D5A 이제 MZ인데 실행 파일 P입니다. EXE에도 이런 시그니처를 볼 수 있죠. EXE 파일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 로우 어셈블리라는 이거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보크까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보크 이거 실행을 하는 법 알려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포인트를 걸고 이제 프로세스 해커를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하고 프로세스 해커를 보면 밑에 원래 자신이었던 프로세스는 없어지면서 빨간색이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자식 프로세서를 생성하는데 결국 둘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로우 어셈블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엑스포트를 하면 됩니다. 그것만 악성 코드에서 악성 코드를 빼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게 세컨드로 새로 만들어줍니다. 여기부터 두 번째 악성 코드가 시작됩니다. 이제 실행 파일이 있던 23번째 줄에서 로우 어셈블리를 저장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후 로우 어셈블리까지 실행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저장한 악성 코드를 열어서 분석을 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anti-SB, anti-VM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런 모듈을 이제 클릭해서 보면 저희에게도 이제 익숙한 그 단어들이 보이는데 VM, anti-VM, 뭐 VM도 보이고 버추얼 박스도 보이고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레지스트리 값이 SCSI 부분에 그 VM 같은 이제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상환경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를 실행하게 되면 그 플래그가 다 베일로 뜨는데 이 플래그들은 이제 안티 VM을 이제 그 실행하게 되는데 그게 다 베일로 뜨는 거 보니까 안티 VM이나 안티 SB는 실행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상환경인지 아닌지는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엔트리 포인트 플래그 부분에서 이제 417번 줄을 보면 스타트 인젝션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좀 내려보면 또 본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클릭을 하면 445번 줄로 본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인젝트 패스라던가 x.payload라는 게 보입니다. 뭔가를 주입하는 그런 기법 같네요. get injection 패스를 보게 되면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쓰면서 이제 제로일 때는 로컬 이제 자기 자신 그리고 1번은 MS 빌더 2번은 VBC 3번은 뭐 레지스트리 뭐 그런가요 경로값을 반환하는데
디폴트도 자신을 반환합니다. 근데 그 이제 밸류를 보면 밑에 인젝션 밸류를 보면 0번이라서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식 프로세스 만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이제 프로세스를 인젝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x.payload를 가보면 이제 2-4에서 봤던 페이로드가 있죠. 2-4를 가보면 여기 두 번째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에서 이제 아까 인젝션할 대상을 찾는 거였으면 이제 페이로드는 어떤 내용을 인젝션할 건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는 이런 MS 빌더 같은 멀쩡한 프로세스를 대상을 찾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 내용을 만드는 거네요. 리소스 데이터 공유 QLN을 가져와서 XOR을 시킨 다음에 XOR DC를 이용해 복화를 시키는 것이 페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페이로드만 볼 때는요. 그리고 201번 줄에 가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패스는 자기 자신이 패스가 돼 있고 데이터에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페이로드 값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한 건데 패스는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바이러스 2에 세컨드 2에 바이너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할로윈 기법을 보면 S 메서드 이 부분을 보면 크레이트 프로세스 구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네모가 좀 위로 가서 그런데 4U를 보면 자식 프로세스를 일시정지 상태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프로세스 할로잉이 여기에서 시작되는데요. 이제 S 메서드 제로부터 프로세스 할로잉을 하는 겁니다. 인젝션입니다. 할로잉 기법은 이제 악성 코드가 주로 사용하는 기술로 껍질로 사용한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까 MS 빌더 그런 거겠죠. 여기는 노트패드라 되어 있습니다. 노트패드를 생성하고 프로세스 이미지를 언매핑 해서 이제 삭제해서 원래 있던 프로세스 삭제하고 이제 로드된 DLL 이미지만 남겨둔 빈 프로세스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리드 프로세스 메모리 이제 데이터 영역이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메모리 영역이 데이터를 읽고 NT 언맵 뷰 오브 섹션 이거는 이제 인젝션에 쓰이는 코드로 기존 할당된 프로세스를 해제하는 겁니다. 언매핑이라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프로세스 메모리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덮어 쓰는 겁니다. 이게 기법입니다. S 메서드 제로 이제 여기를 이제 요약하자면 중간에 복화 같은 것도 있지만 X 런에 있던 X 페이로드가 두 번째 인자값 바이트 데이터였고 그 인자가 그 인자가 들어있는 S 메서드는 프로세스 인젝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데이터 이제 이게 또 페이로드라는 거죠. 둘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악성 코드의 악성 코드를 또 뽑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서드로 할 건데 이것은 이제 이찬영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추출물부터 발표하게 된 사이버 보안학과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추출한 이 해시 값은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 툴은 DNSpy랑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바이러스 토탈에서 제가 추출하는 이 추출물이 얼마나 백신들이 바이러스라고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추출물을 분석을 하면 이제 처음 시작 지점 엔트리 포인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DNSpy를 이용해서 실행시켜 보면
처음부터 num이라는 값을 넣어주는데 이것이 난독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num이라는 값의 케이스별로 값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um이 3번 유형을 선택해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다 보니까 또 모듈 U2008이라는 값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난독화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으로 빠지지 않고 위에 2번 유형으로 빠지게 되면 넘의 값을 나타내지 않아서 보트를 이용해서 강제 이동시키는 함수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 인포메이션의 C# 클래스를 가져와서 시스템의 정보를 변수를 담는 악성 코드 역할을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저네임, 컴퓨터 네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U2008이 난독화되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전과 같은 함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무엇을 하는지 리턴 값을 따라가 보니까 W0003에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0003까지 다시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0003에 들어가 보니 닌자열로 암호화시키고 create decryptor에서 복화를 시키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은 데이터고 1은 키, 2번은 암호화 초기 벡터 값을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008은 003의 함수를 호출해서 본 API 인자들을 암호화 복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신 것들은 원래는 악성 행위들을 케이스별로 코드가 짜여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과 같이 API들을 암호화시켜서 나타낸 소스들을 볼 수 있었죠. 이러한 난독화들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한 줄씩 차근차근 실행해 보는 게 있고요. 2번 난독화 패턴을 발견한 다음에 제거하는 스크립트 작성, 그 다음 3번 난독화 패턴을 발견하고 전체 제거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패턴을 파악하여 코드를 한번 짜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봤듯이 0008과 003은 난독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을 작성하기 편하게 저는 스매스0과 1로 이름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을 스매스0으로 바꾸려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Edit Method라는 것을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변경해주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다음과 같이 스매스0, 11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파일을 추출해서 소스 코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xport to 프로젝트를 하여 폴더 지정한 다음에 설정할 언어를 C샵으로 설정을 하고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지정한 폴더에 이 파일들이 해당 언어로 저장이 돼서 이것들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켜보면 다음과 같이 모든 소스들이 오른쪽처럼 소스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암호화된 모듈까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는 다 못했고 SMS 0과 1을 복화하는 소스 코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듈에서 스매스 0을 선택해서 오브젝트까지 중간점을 주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럼 저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엔트리 포인트를 가기 전에 스매스 0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체가 모듈로 난독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생성자 cctor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 배열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모두 가져와서 오브젝트 배열을 모두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모듈을 프로그램 오브젝트 0으로 본래 사용되는 함수 값을 써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와 같이 다음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면서 규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7번, 9번, 5번, 12번, 8번, 11번, 6번, 4번, 1번, 3번,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리턴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리턴까지 가기 전까지는 진행한 넘들을 전부 복사해서 이 소스 코드들이 전부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전부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복화하는 7번부터 리턴 값까지 실행한 소스들을 모두 가져와서 여기 스매스 1을 실행한다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소스 코드를 긁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매스 1이
한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C 코드로 가져와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함수를 짠 소스인데요. 패턴에서 스매스 0을 정규직 패턴으로 전부 찾아서 이 파일 안에서 한 줄씩 전부 하고 있으면 RG에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추출한 파일의 위치에 패스를 집어넣고, 이 패스는 아까 저희가 이 C# 파일로 만들었던 그 위치에 패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파일들이 해독된 값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RG 값을 포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전에 엔트리 포인트에서 본 스매스 0은 13670이죠. 여기에 호출된 인자값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끝까지 소스 코드를 완성한 후에 실행시킨 후 저장된 위치를 들어가서 다시 소스 코드를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난독화되어서 위에 보면 모듈 U2008 이렇게 나와 있던 소스들이 다시 저희가 복화한 소스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난독화되어 있던 소스들이 이렇게 실체를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 복화까지 발표를 맡게 된 이찬영입니다. 감사합니다.